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높긴 하지만 계속 천천히 그 골격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빅스 지수가 왜 높은지는 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크립토 부분에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IPO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대부분 기관들이 그만큼 많이 또 그런 주식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있다. 그 대신에 하락의 커플링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잘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보자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또 IT 관련된 회사들과 기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AMD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고,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좋지 못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의 결제 시장 부분에 따른 뭐 추가적인 진출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페이팔이나 블록이 좀 미치는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급락이 나왔던 이유도 기존의 광고 매출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뭐 중국 부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부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슈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 오펙 플러스 증산 유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미국의 1월 민간 고용이 30만 명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ADP 관계자는 산업 부분 고용이 감소를 했고 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 이유를 추월을 했다라고 해서 뭐 이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회복한 다음에도 중국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좀 없지 않아 있거니와, 중국의 항공사 7조 원대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3대 항공사가 최소 7조 원대라고 하지만 더 높을 것으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중국의 면세 부분이나 그리고 중국의 항공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실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한때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코인의 소식으로는 러시아의 긴장감이 아직도 계속 좀 지탱하면서 가고 있다. 뚜렷한 좀 빨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된 전쟁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병력 3,000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를 해버리면서 긴장감을 더욱더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영향을 끼쳤냐. 러시아인이 전 세계 암호화폐의 12%를 보유를 했고, 그게 이제 대부분 자산적 가치로 보았을 때 214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대략 한 23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거 플러스 또 채굴에 미치는 점유율 추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좀 고민이 많은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코인의 세계 부자 서열이 바뀌었다. 아시아 1위는 115조 원을 가진 45세 중국인 바이낸스 CEO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부분 알고 있는 머스크 형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베조스, 그리고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해가지고 명품 사장님이시죠.
그리고 빌 게이츠, 레리 페이지 구글 회사, 마크 저거버그, 페이스북, 세르게이 브린 구글, 그리고 워렌 버핏, 스티븐 발버, 레리 앨리슨, 그리고 좌우정평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오스는 매력적인 가격, 2월 22일 날 기대를 좀 해보자. 닉네임 조한님께서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희소식이 좀 있었다. 2월 22일 22시 기준으로 발표가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디파이 소셜 거버넌스가 합쳐진 강력한 한방이 올 것 같다. 지금 이오스 세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세력이 들어올 재료가 생겼고, 작년 2월부터 5월 블리시 재료로 시체 더미가 이오스 500% 이상 상승을 시켰는데, 지금 이오스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다. 그래서 이오스를 보면 2월 4월 가격적으로 강했고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리플의 운명은 2월경에 결정이 날 것 같다. 닉네임 아스트로코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스트로 팬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바이든 정부 비트코인 가상자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규제 대책을 마련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금지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 한들 규제가 매우 폭넓고 강력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근데 이제 왜 리플만 왜 그렇게 또 표현을 했냐, 너 어그로 끌려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소송이 일단 있죠. 그래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진 못할 것 같다 라는 게 이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은행 보고서가 SEC와 CFTC 의견을 작성이 됐으며 이 중 SEC 비중이 적지 않을 것 같다. SEC와 리플 간 소송이 지연이 돼 실질적 이유도 행정명령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때문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입장은 IPO도 또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XRP 부분에 따른 이런 고민도 어떻게 빨리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솔라나가 전자상거래 결제 솔라나 페이를 또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솔라나 페이는 가맹점 솔라나 블록체인 사내에서 USDC 스테이블 솔라나 네이티브 토큰 그리고 기타 솔라나 기반 토큰을 이용한 결제를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솔라나 페이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실시간 결제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밝혔고, 회사 측은 솔라나 블록체인 낮은 수수료 상인과 소비자와 하여금 변동성에 따른 불필요한 위험과 비용 부담을 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가맹점은 서클 계정을 통해 USDC 결제한 금액을 일반 통화로 바꿀 수가 있고, 팬덤은 솔라나 페이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라고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라인페이가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제 결제 지원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라인 측은 테스트를 참여하는 사용자가 약 10% 부분을 암호화폐 라인 링크 결제를 보상을 지급이 되고, 페이백 상한선을 5,000엔 상당으로 가져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3월 16일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라인 링크 요쪽의 또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죠. 아마 이거는 분명히 테마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 운영 월 홀이 3,900억 원 해킹 역대 네 번째 규모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당연히 돈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사기꾼도 많고 이렇게 해요. 그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또 해킹을 통해 가지고 또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으로 이용을 해서 또 가져가시는, 이렇게 암흑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딱 이유가 딱 또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 자체에서도 그런 걸 또 검증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한 번쯤 의심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게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옴홀은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테라 등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해킹 가능성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일시 중단한다고 트윗을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약 2시간 뒤에 네트워크가 12만 개 랩 이더리움을 탈취당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영향성이 생각보다 조금은 더욱더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더 많은 영향을 또 끼치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는 이 W 이더 부분 네, 랩핑이 생각보다 이더리움 부분에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성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또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 저기가 한번 저렇게 건드려 보았으니까 저렇게 또 되었네 나도 또 해볼까? 라고 해서 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런 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이 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오류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네트워크 마비를 겪었고 그게 9차례 크고 작은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하면 성장통이고 그만큼 좀 준비가 약간은 좀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질타는 뭐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투자 대기 자금이 17%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신용대출을 빨리 갚기 위한 성향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진입도가 좀 더 둔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별로 예치금이 업비트 77.47%로 5조 9천억 원을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좀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빗썸이 19%, 코인원이 3%, 코빗이 뭐 69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영향성을 좀 끼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거래량이 점차 계속 줄어가는 것 또한 제 눈으로도 좀 보여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체도 약간의 유동성이 좀 없어질 만한 그런 코인들은 조금 더 조심하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뭐 KYC 부분을 잘 등록을 해놨던 그런 거래소 부분을 역으로 잘 이용을 해가지고 당연히 레버리지는 쓰지 않는 상태에서 뭐 스테이킹이나 뭐 그런 디파이 스테이킹 부분을 잘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그런 측면에 약간 마이너스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그런 전략도 조금씩은 써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